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 가자동의 별상신당입니다. 3년차 애동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선생님이 이제 3년차 애동제자라고 하셨었는데 네. 이제 3년 만에 유튜브를 거의 처음 찍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좀 뭐 긴장 혹시 되시나요? 네. 그래요? 이게 평상시랑 이제 카메라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심하죠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는 원래 선생님 약간 털털하시고 네. 네. 그러신 분인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같네요. 아, 네. 예쁘게 봐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연말 연초 다가오긴 하지만 네. 이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지금의 운기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먼저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띠 전체적인 게 아니라 나이 딱 하나씩만 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어떤 분 먼저 한번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57세 닭띠 기후생 분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분들 오늘 57세 기후생 닭띠분들 한번 이분들의 운기 앞으로의 운기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의 운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만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향 뭐 이라든지 좀 어떤 면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일단 닭띠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자면 네. 원래 의심도 많고 음, 사람들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헌신적이에요. 내 모든 것을 없는 거라도 다 꺼내서 줄 수 있는 게 닭띠고, 의리파이자 또 의리도 사랑도 다 함께 모든 걸 퍼부어 줄 수 있는 것도 또한 닭띠예요. 네. 약간 사람을 약간 좀 진지하고 네. 약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네. 이 57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나요, 선생님? 이 닭띠들의 전체적인 성격을 볼 때는 사람들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의심이 원래 많다 보니까 네. 말이 의심이 많은 거지 참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한 편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과 인연을 맺더라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못하지만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들면 내가 없는 거라도 다 꺼내서 퍼부어 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의리던 애정이던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이 상당히 헌신적인 띠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럼 본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분들한테는 진짜 그냥 다 퍼부어 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겠네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에 대한 중요성과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분들 57세 닭띠분들은 이 50대보다 보니까 좀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은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좀 어떤 인생을 겪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일까요? 물론 또 닭띠라고 해서 나이대마다 또 틀리고 또 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인차의 운기가 또 다 달라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57세 기후생 닭띠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은 외로웠어요. 생각보다 내 귀인의 덕도 없었고, 내가 혼자 외로운 나날, 고민을 해도 누군가와 상의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고, 뒤에서 숨어서 우는 성격. 그간의 고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중반기부터 귀인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문서의 운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이 올해 문서를 잡아야 이게 앞으로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문서의 운이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후생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올해 중반기부터 선생님이 좀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의 지금 하반기나 아니면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생님? 올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 제가 말씀드린 문서를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내년까지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26년도에도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금전운이라든지 귀인 운이라든지 그리고 심적으로 외로웠던 것들 주변에 귀인들이 늘어나면서 그것들이 부족했던 게 다 채워진다고 봐요. 단 유의를 해야 되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 올해 하반기에 몸으로 치는 운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 금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지만 내 건강을 돌보면서 그렇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분들은 선생님께서 정리할 때 약간 문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들어오기 때문에 좀 운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문서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제 내 이름 걸고 네.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집 매매, 뭐 네. 땅, 그렇죠. 네.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말씀은 다들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차이는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개인 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본인의 사주나 아니면 또 집안의 뭐 조상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57세 기회생 닭띠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57세 닭띠 기후생분들, 그동안 57년 살아오시면서 외로움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살았다 보니 사람도 잘 못 믿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올해 을사년에 전화위복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 26년도까지도 다 이 운이 이어져서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첫 영상이지만 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화함의 수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닭띠분들 중에서 네. 이제 월생별로 바라봤을 때 좀 복을 타고 태어난 월생분들이 몇 월생이 있고 반대로 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분들은 몇 월생이 있을지 각 월별의 또 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닭띠분들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성격 특징 좀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우리 닭띠분들은요. 희생정신이 좀 좋아요. 봉사정신도 좋고 그리고 정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마음이 또 여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강해 보이는데 여려.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싶어서 손해 보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냥 손해 보고 말지라고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인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그 사이에서 아이 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뭐 내가 그거 조금 그냥 말지 뭐 이렇게 그냥 말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게 인정이 많다면 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마음을 딱 먹으면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크게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봉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인 거죠.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세요. 눈물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좀 제가 좀 많이 봐서 이제 정이 많다. 근데 정이 많으면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표현하는 것들이 또 표현은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콕콕 집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해야 할 말들 그 상대방이 이제 뭐 잘 잡은 단점, 장단점 이런 것들은 또 잘 찝어주시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우리 네. 닭띠분들 중에서 좀 힘든 좀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인생의 고난을 느꼈을까요? 참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참, 이 12띠 중에서 참 열심히 사는 띠 중에 하나가 닭띠예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히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독고다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줘도 이분들은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생각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좀 힘든 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귀인의 도움을 받자니 뭔가 이제 미심쩍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치이잖아요. 네. 많이 치이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성향들을 좀 타고나셨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쪽으로 이제 좋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보다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 그대로 밀고 나가기는 나가되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의리가 있어서 그리고 한번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줄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게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각박하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또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내 마음에서의 살짝 블라인드를 좀 쳐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안타깝게 살아오신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네. 우리 이 닭띠 분들 중에서 월별로 좀 금전이라든지 이런 복들을 많이 쥐고 태어난 월생분들은 몇 월생분들이 좀 그래도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띠다라고 딱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기운이 좀 강하다고 하면 1월생도 괜찮아요. 닭띠지만 1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1월이라면 진짜 많이 밑에 거름이 잘 돼 있다 그러면 확 올라가는 운이거든요. 올라가 있는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운이 되게 좋게 나와요. 관운도 좋고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관운이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해석하면 관제가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운에 따라서 관운이 좋기도 하지만 또 소송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그런 시비들이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띠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괜찮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띠다 그럴 경우에는 2월도 괜찮기는 해요. 2월도 괜찮은데 2월생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가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떤 게 있냐면 금전적으로 이제 뭔가를 내가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딱 금전운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훅 내 걸로 취해서 묻어놔야 되는데 훅 들어오다가 훅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금전운이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금전운은 있는데 또 손재수도 또 많아요. 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부치를 그냥 집에 뭐 있을 때마다 그냥 쌓아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왜냐면 훅 나가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재물을 지키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고 재물복은 그렇게 태어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9월생도 괜찮아요. 9월에 태어나신 분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번 딱 손에 쥐면 잘 안 나가기는 해요.
잘 안 나가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자린고비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야 진짜 안 푼다. 진짜 쓸 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안 푸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세상에 그냥 흥청맞춰 쓰는 것보다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버른 거거든요. 네. 뭐가 되든 간에 이런 분들은 또 잘 살아요. 딱 쥐고 안 놓는 분들은 잘 사는데 쥐지를 못하니까 이게 힘든 삶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게 벌면 벌 만큼 나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딱 손에 쥐고 안 나가게끔 딱 계획을 딱 짜놓으면 진짜 안 나가요. 근데 그 계획을 짜는 게 조금 서툴러요. 서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샌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새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새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계획을 짜줘야 돼요. 지출의 계획을 딱 짜주고 그 지출한 것에서도 또 이제 계획을 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 또 차고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훅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뭔가를 하나씩 한두 개씩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금부치 그냥 우스갯소리로 금부치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뭐 쌓아두기만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이제 큰 재물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융통성 있게 이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9월생 분들, 2월도 괜찮고. 그리고 11월도 괜찮아요. 근데 11월은 씀씀이가 좀 커요. 닭띠 11월은 좀 씀씀이가 크고 2월 말씀드렸고 그리고 4월생 닭띠의 4월생 분들 머리 좋네요. 닭띠의 4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 4월생 닭띠의 4월생 분들은 경제관념이 확실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봐요. 이런 분들이 그 보통 그런 어떤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면은 아마 조금 자리가 조금 지위가 좀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이제 투자 같은 것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잖아요. 이제 산에서 물이 이제 계곡물에서 물이 나와서 그게 강으로 되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산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물줄기가 솟아나는지 그걸 잘 파악한단 말이죠. 그거를 보는 눈이 이 4월생에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보고 이미 큰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분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다가 아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거를 좀 파악을 잘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오네요. 흐름을 잘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월별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또 개별적으로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보고 있는 건 훨씬 더 정확한 점수가 나오겠네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러고요. 특히 닭띠 분들은 금전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사주가 이게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금전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더 정확하게 보여질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닭띠분들 위해서 또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닭띠 분들은 인간 고난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간 고난이라는 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걸 내가 활용한다면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활용하다 보면은 이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솔직히 어렵기는 해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우리 닭띠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최고. 네, 좋은 어떤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 대박나는 띠로 뽑았던 띠 중에 한 명인 닭띠 분들의 2027 하반기 운세 여쭤보러 와봤고요. 먼저 닭띠 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신지 한번 공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닭띠분들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의 덕은 조금 약해요. 자기가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자분, 남자분 할 거 없이 자기 일에서는 쉬는 날 없었다, 노는 날 없었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조금 없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에 매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의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본인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손이나 내 자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닭띠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근심이 조금 덜어집니다. 내 자손이 방향을 잡으실 거고, 그리고 건강 문제도 몇 년 상간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픈 관세도 많이 느껴지고 약 관세도 많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약발이 조금 돋고 아픈 관세가 조금 나아진다는 게 보이네요. 닭띠 분들이 뭔가 가족이라던가 본인들 자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시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가족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뒤에서 밀거니 쓸거니 묵묵하게 정말 밀어주셨어야 됐을 거고, 자기가 금전을 벌어도 자기한테 쓰는 게 잘 없어요. 내 가족, 내 형제 또는 내 자손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만의 조금은 생활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야기만 들어도 닭띠분들이 돌이켜 보면은 나한테도 좀 신경을 쓸 걸.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서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좀 자신한테 신경을 쓰는 게 좋은 기운이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한 띠 한 띠씩 한번 선생님이 나오는 대로 한번 공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생 33세 닭띠 말씀드릴게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스펙 정말 영어, 일어, 외국어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관심도 많으실 텐데 해외 유학 준비하셔도 됩니다. 한번 1년이라도 나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굉장히 좋아요. 이때까지는 인덕이 없어서 조금 밀렸다, 내가 순위에서 조금은 밀렸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집은 조금 강하세요. 고집과 주장이 강하셔서 상사랑 충돌도 충분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상사가 갑자기 다른데 이직을 한다든지 조금은 근심이 덜어져요. 스트레스 받던 부분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는 많은 변화수가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준비하시는 거 시험 잘 치시면 성공의 운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좀 조심할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올해 개유생 분들이 말이 먼저 나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 구설 아닌 구설이 조금 돌 수 있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유생 45세 닭띠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정말 고집셉니다. 고집도 세고 하시고 싶으신 일에는 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45세 신유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도 굉장히 많으세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무언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파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올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는 그게 성과가 보일 거예요. 성과가 보이고 내가 준비했던 일 또는 직업 그리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초년에는 조금 초반에는 결혼이 깨지고 파혼이 되고 혼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신감 내셔야 돼요. 주변에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소개팅 자리, 선자리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동, 변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사업장, 내 터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움직이려고 해도 집도 별로였어요. 가게도 별로였어요. 하시는 분들도 내 터전이 보여요. 내 터전이 보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가셔서 알아보시면 내 터전, 내 반전이 보인다 소리가 나오네요. 그럼 이런 시기 때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당연히 털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을 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돼요. 계약서, 문서, 도장 찍으실 때도 한 번 더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신중하시면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후생 57세 분 말씀드릴게요. 몇 년간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금전 문제 쳇바퀴 돌아가셨을 거예요. 금전을 모아뒀다가도 툭 깨서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전이 모여요. 금전이 모이고 부동산, 문서, 투자 괜찮아요. 하지만 재테크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금전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금 문서도 보여요. 부동산 땅의 기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57세 분들이 자손의 근심이 조금 많으셨을 거예요. 자손으로 내 자식들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승진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니면은 학업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민 있으셨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좋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좀 뭐 문서라던가 네.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거니까. 작년부터 생각하셨던 문서이실 거예요. 네, 계약이 될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좀 활동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내 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69세 닭띠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닭띠분들 69세 이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작년에 진단이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몸에 칼을 대거나 드시는 약이 조금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미리미리 무언가 건강검진을 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큰 바람이 재워져 가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몸이 조금 회복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또는 상문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아팠다, 몸도 아팠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하지만 올해가 지나고 올 하반기부터 기운이 올라가요. 올 하반기부터 기운이 올라가면서 내년은 더 좋습니다. 내년은 더 좋은데 하반기에는 내가 들고 있는 금전을 너무 성급하게 깨서는 안 돼요. 집안의 문서 정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손에 줄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지나고 내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섣부르게 움직이거나 네. 섣부르게 이걸 진행을 하면은 금전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맞아요. 올해는 신중하셔야 되고 올해는 금전 문제가 상반기 때도 답답하셨던 게 하반기에 들어서서 확 트이지는 않아요. 10월, 11월이 지나면서 내년으로 들어서시면서 금전의 운이 더 좋아 보여요. 이런 시기 때는 이분들은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한이죠. 조금은 자제하고 기다리는 게 좋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개개인의 사주마다 뭐 차이점이라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올해 띠별의 운을 봤을 때 상승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셔도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 다들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네. 남은 한 해 더 좋은 일 많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